안녕하십니까. 정성입니다. 오늘 저희 자체 문제로 안동 의사님만 따로 방송하셨고요. 저희 영상은 이렇게 해서 녹화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많은 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너무 죄송한 마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요. 사실 오늘 나왔던 그런 문제는 이제 허PD의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인데, 장소를 옮겼어요. 최근에 허PD께서 작업반 장소를 옮기는 바람에 그 장소를 옮기면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싶으니까요. 아마 오늘 하루 점검하고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할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전히 새로운 불마켓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몇 번 얘기한 대로 주식을 쉽게 팔지 마시고 끝까지 버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나왔던 시장의 흐름을 짚어볼 건데요. 딱 이런 거죠. 지난주 흐름입니다. 지난주 흐름인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전체 업종의 모습인데요. 이렇습니다. 가장 많이 올라간 게 임의소비재,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 그 다음에 테크 업종이었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 세게 올라갔던 그런 업종들입니다. 35%, 40% 올라갔던 그런 업종이 다시 지난주에 상승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 얼굴도 안 보입니다만 가장 못 갔던 업종이 에너지였거든요. 사실 일단은 그래서 잘 간 게 더 잘 갔고 못 간 게 더 못 갔다라고 보는 게 지난주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임의소비재 뭐가 있습니까? 아마존 있죠. 테슬라 포함되어 있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알파벳 있죠. 그 다음에 메타가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테크 쪽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애플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있죠.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상승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얘기한 대로 이런 업종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면서 약간 쉬어가지 않을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더 강세를 보여준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시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지난주 나왔던 물가의 하락이 아닌가라고 보여줍니다. 물가 빠지니까요. 금리 빠지고 달러까지 빠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엔비디아, 메타 플랫폼스, 버크셔스의 B주, JPMorgan Chase, 마스터카드가 연준 고점을 찍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연준 고점.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는요. 연준 고점뿐만 아니고 역사상 최고 찍었기 때문에 한해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1년 동안에 약 200% 어마어마하죠. 3개월 동안 72% 상승을 보였다는 게 제가 보기엔 엔비디아가 상장한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립니다. 메타도 많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버크셔 SA, JPMorgan Chase, 마스터까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못 갔던 업종을 보게 되면 연준 저점 찍은 거죠. 브리스톨 바이오스킵이라고 하는 제약주 못 갔고요. 그 다음 엘레븐스트레스라고 하는 요 민영 건강보험 기업은 이게 과거에 뭐였냐면요. 앤썸 바뀐 거죠. 기업이었고, AT&T 아시겠지만 굉장히 못 갔던 업종들인데, 사실 이제 종목인데, AT&T가 얘기했습니다만 굉장히 과도한 그 경쟁,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요금을 낮추고 있죠. 그런 것들 상당히 어려워지는 기업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나와준 엘레븐스트레스라든지 휴메나 같은 이런 민영 건강보험의 문제가 뭐냐면요. 일단은 민영 건강보험 같은 게 사실 이제 보험료 받은 다음에 그 보험료를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실제 보험료가 많이 투입이 됐죠. 왜냐면 지금 코로나가 끝나면서 많은 분들이 병원을 오셔갖고 병원을 치료받고 있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빠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엘레븐스헬스뿐만 아니고 휴메나까지 같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추가로 뭐가 또 돼 있죠? 물론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가 또 최근 약세를 보였죠.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그 다음에 시그너 같은 것들이 다 대부분 다 민영 건강보험이기 때문에 약세를 보신다고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스테이트 코퍼레이션은 이건 이제 손해보험 기업인데 최근에 자동차 보험료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가면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올스테이트 코퍼레이션하고 프로그레시브 보험사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손해보험 기업들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요. 최근에 자동차 보험 많이 올라간 사실 자동차를 코로나 끝나면서 많은 분들이 차를 끌고 나온 겁니다. 하다 보니까 많이 사고 나는 바람에 지금 보험료가 많이 투입돼서 일단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갈 만한 이유는요. 저번에 얘기했습니다만
또 차값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비싼 차가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사고까지 이어지면서 상당히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죠. 그 다음에 통신 안 좋죠. 그 다음에 보험사까지 안 좋은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이것들은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주가 많이 빠졌다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전체로 보게 되면요. 나스닥 100부터 러셀 미드캡 쭉 이어지고 있는 모든 업종, 다우지수까지 딱 보게 되면요. 모든 업종, 모든 부문에 있어서 현재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 대부분 다 오버보트, 과매수죠, 과매수. 한대 과매수 구간을 보여주면서 비싸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우는 못 갔습니다만 어쨌거나 최근에 올라온 상승폭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뭔가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약간 과열의 모습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뭐니 뭐니 가장 과열된 것은 나스닥 100이라고 보면 되겠죠. 다우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고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뭐 저나 안동의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과열이다. 약간의 버블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솔직히 그게 별로 필요가 없는 게 다음 페이지 나오는 그 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보게 되면요. 자, RSI죠. 상대 강도 지수 14일 동안 표기한 거거든요. 보게 되면요. 10, 20, 보통 30까지가 보통 매수 구간이거든요. 보게 되면 10부터 30까지 갔을 때 보통 그 주기로 보게 되면요. 비중이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는 비중입니다만 만약에 가게 되면 다음 달에 나오는 수익률이 평균 3.6%, 2.3%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진짜 과매수가 되면 30여 빠지게 되면 그때 매수하면 많이 먹을 수 있다. 라는 게 과거의 표라고 보시면 좋을 까.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건 오케이 이해했죠. 왜냐면 싸게 책정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데 그런 과매수, 이건 과매도죠, 과매도. 예. 오버솔드죠, 오버솔드. 예. 과매도, 오버솔드입니다. 과매도인데 그럼 과매수면 과매수, 오버보트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 가장 많은 비중 차지하는 게 여기거든요. 40에서 70까지 여기인데요. 이게 대다수라고 보시면 좋은데 설사 70 이상까지 나오더라도 이게 이제 보통 주식을 사지 말라고 하는 그런 약간 극도로 과열된 구간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도 보통 0.5%, 0.9%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 주식의 특성상 많이 빠져있으면 올라가는 게 분명합니다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도 또 꾸준히 올라가더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RSI를 보시면서 야 지금 과열이네? 과매수네?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버티면 그래도 좀 올라가더라 하는 게 미국 시장의 특징이기 때문에 역시 이때 파지 마시고요. 그냥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과매도 무조건 매서 먹는다. 꽤 먹죠. 보통 평균 한 2, 3% 먹는 거죠. 근데 과매수라고 하는 이 구간에 들어오더라도 0.5, 0.9까지 먹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먹는다. 다만 조금 먹는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이 먹냐 조금 먹냐 차이지 먹기 때문에 역시 미국 주식은 뭘 보나 그냥 장투가 정답이다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실적 시즌에 돌입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 한번 실적도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은요. 이 그림은 그 지난 주말 라이브에서 보여드린 그림인데 실제 이런 그림입니다. 보시게 되면요. 이 파란색 S&P 지수고요. 쭉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똑같이 PR까지 같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PR이거든요.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어닝은 영역 출발하고 쭉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마이너스 구간인데 역시 지금까지 역시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이제 아시겠지만 야 실적이 왜 모양이야? 마이너스니까. 근데 계속 주가는 올라갔죠. 지수는 올라가고 있고 PR이 커졌기 때문에 이거 뭔가 실적이 반영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단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S&P 500의 평균 전체를 얘기해요. 전체를 보고 실적이 별로 저조하죠. 여러분들 실제 아시겠지만 현재 S&P 500 지수를 끌고 가는 게 뭡니까? 뭐 빅 7, 빅 8이잖아요. 그죠? 흔히 얘기하는 AI 관련주, 달리 얘기하면 메가캡, 빅테크죠. 그런 게 끌고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는 전체적으로 지금 실적이 좀 안 좋아지고 있지만 이런 주요 종목을 현황을 보면 답이 나오겠죠. 바로 이어서 한번 실제 그 가장 큰 종목들 한번 실적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요건데요. 엔비디아가 매출이 110억 달러. 넷 프로핏 이 지금 이제 그 수익률이죠. 수익률이 50.8억 달러 보여주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64.5%, 그 다음에 614%까지 올라간다. 670%, 64.5%면요, 이거는 별로 진짜 나올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실적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게 8월 23일 실적을 발표하는 엔비디아거든요. 어마어마하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엔비디아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4.5%, 넷 프로핏이 614%, 어마어마한 실적을 증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번 분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 역시 매출이 45%, 약 45%죠. 그 다음에 넷 프로핏은 8.9% 올라갑니다. 실적이 내일이죠. 보시면 되고, 아마존 역시 나오는데, 아마존 역시 매출이 8.5%, 그 다음에 넷 프로핏이 41.4%, 엄청 증가하고 있죠. 아까 보인 S&P 500은요, 지금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죠. 근데 이 정도 증가하는 게 빅테크였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타 플랫폼스 역시 매출이 7.6%, 그 다음에 넷 프로핏이 13.4%. 자, 마이크로소프트 6.9% 대비 14.1% 커지고 있죠. 그 다음에 넷플릭스는 약간 다릅니다만, 일단은 매출은 3.7%, 그 다음에 넷 프로핏은 약 22% 마이너스인데, 22% 마이너스죠. 근데 요거는 뭐 사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넷 프로핏도 중요합니다만, 보통 가입자 아니겠어요? 가입자? 서브스크라이버? 해서 그것까지 보시면 대충 답이 나올 걸 보니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애플도 약간은 마이너스지만, 어쨌거나 지금 실적이 전반적으로 괜찮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나온 것처럼 넷플릭스, 애플, 알파벳은 약간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만, 그 위에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테슬라,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까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 확인시켜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더 좋아져 갖고, 만약에 장을 버티기 하면 이번 실적 시장도 잘 넘어가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나오고 있는 전반적인 EPS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EPS. 딱 보게 되면요, 실적이 작년 6월 30일 이죠. 그 다음에 올해 1월 1일, 그 다음에 현재 6월 30일, 지금 6월 30일인데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양 보여요. 이런 모양을 대부분 다 이렇거든요. 이런 모양 보이는 건데,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하나가 딱 특출한 종목이 하나 있는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플도 6.57, 6.18 찍고 5.9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죠. 이것도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된 게 있어. 확 올라온 게 있습니다. 뭐가 그랬냐면, 딱 보시면 엔비디아가 직전 작년도 6월 30일 날 6.5, 올해 1월 1일 날 그 다음에 올해 1월 달 4.34, 갑자기 7.58로 엄청 커져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쑥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물론 엔비디아는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애플부터 아마존까지 쭉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시 빅테크 실적은 약간씩 좋아질 것이다. 해서 여러분 실적을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봤던 SM 전체가 아니고 주요 종목들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요, 실적이 나오는 빅테크 나올 때 뭔가 조금씩 안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도 보이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빅테크 실적을 도와주는 또 요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겠습니까? 뭘까요? 자, 이거죠. 달러 인덱스인데요. 달러 인덱스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블룸버그에서 제시하고 있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1210 정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요게 이번 지금 이게 5년 동안 사태인데요. 요게 지지가 될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뚫고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더 빠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달러가 빠지면 빅테크 기업의 평균 해외 매출이 약 60%, 국내가 40%거든요. 그럼 이제 요게 해외 매출이라고 하면 달러가 빠지면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요인이 있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달러 빠진 것까지 빅테크는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리포트가 나온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2-3%가 실적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달러가 빠지면 여러 가지로 빅테크가 좋아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블룸버그 반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DXY라고 하는 보통 달러 인덱스가 얼마냐면요, 지금 99를 보여주고 있다. 베이 깨졌죠. 깨진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역시 약세가 좀 돋보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되고,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한 가지 좀 약간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요, 요 그림인데, 이게 이제 3월달 0이었죠. 3월달 출발 1.0인데 이게 뭐냐면요,
지금 현재 그 여기 보시고 있는 요 약간 흐린 하늘색이 이게 뭐냐면요, 오픈 AI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파란색이 빙, 이 붉은색이 알파벳인데요, 구글이죠. 딱 보시게 되면 구글은 그냥 멈춰 있죠. 이 방문자 수를 보여주는 정도입니다. 트래픽 방문자 수입니다. 근데 그냥 구글은 쭉 이어져요. 그죠? 변화가 없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오픈 AI 쭉 떴다가 1.4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잠깐 둔화되고 있죠. 그 다음에 빙은요, 정말 잠깐 올라온 게 다고 다시 1m로 빠져갖고 0.8까지 빠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물론 이제 그 약간의 이걸 갖고 인기 있냐 없냐, AI 거품이냐 아니냐 아니냐 따지기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AI에 대한 관심도가 약간 떨어진 게 아닌가 해서 지금은 점점 좀 빠지기 때문에 약간 유행해 보입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오픈 AI가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역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서 제가 보기에 이 그림 보게 되면요, 오히려 처음에 떴던 뭐 빙이라든지 오픈 AI보다 제가 보기에는 알파벳이 더 잘 가는 것 같아요. 국권을 자기가 지키고 있으니까 상당히 지지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AI에 대한 장기적으로 보기 때는 알파벳도 좋아 보인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엔 도이치뱅크가 얘기하고 있는 AI 관련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나왔던 보고서 중에 하나였는데요. 자, 도이치뱅크가 언급한 AI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 4입니다. 그러니까 그냥이 아니고 실제 이익이 증가할 만한 기업들 적어놓은 건데요. 첫 번째 브로드컴입니다. 그 다음 엔비디아, 세 번째 마벨 테크놀로지죠. 네 번째 AMD 요건데요. 요 종목들이 실제 인공지능 돈을 벌 만한 기업들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엔비디아는 다른 거 빼고 한번 요약본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벨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글 클라우드를 포함한 동사의 새로운 네트워크 제품이 올라와서 내년 매출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하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더 이어보게 되면, 지금은 아예 그 AI 인공지능 진입이 초기 단계지만 내년도 AI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최소 2배 이상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 나아가게 보게 되면 한 2년이 지나게 되면 4배 이상 올라간다는 게 전망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상당히 세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브로드컴, 똑같이 이 브로드컴 나오는데, 브로드컴 상당히 이익이 증가하는,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 현 그림이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지금 이제 원래 반도체 차지하고 있는 인공지능 제품이 약 10% 불과했지만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거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점차 확대가 되게 되면 실적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얘기하기 때문에 좋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 뱅크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가 쓴 게 뭐냐면요, 가장 실적이 좋아지는 게 브로드컴이 아닌가라고 적었으니까 실적에 대한 강세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당까지 주고 있는 기업이니까 참 좋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MD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AMD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AI 칩 부분 매출이 향후 2년까지 수십억 달러죠. 물론 뭐 10억 달러, 수십억 달러고 뭐 90억 달러 포함됩니다만, 기본적으로 한국 원화베이스 치게 되면 몇 조 원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더 증가할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미래를 보자 해서 여기는 TD코인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봤던 것은 브로드컴은 뱅크 아메리카, 그 다음에 마벨은 오펜하이머가 각각 극찬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도이치방까지 같이 극찬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적어도 인공지능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닌가 싶어서 이 네 가지 기업은 꼭 판단하시고 기억하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슬라이드가 이제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자, 화요일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나오죠. 찰스왑, 로키드 마틴. 그 다음에 수요일이죠. 골드만삭스, 테슬라, 넷플릭스. 중요하죠. 아까 얘기했던 엘레벤스 헬스까지 같이 발표합니다. 그 다음 목요일이죠. 존슨앤존슨, 에벗 레버러토리, 그죠? 그 다음에 프리포트 맥모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요일은요,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카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 발표 그거니까요,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테슬라, 넷플릭스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끝에 광고 할 건데요.
요거 이제 3,100원에 하고 있는 50% 할인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공지사항 말씀드릴 건데, 저희 미주미 컨텐츠에 네 가지가 올라와 있죠. 구독 컨텐츠. 여기 뭐가 있냐면요. 주도주 몇몇 있습니다. 돈 되는 계좌까지 있죠. 유튜브 컨텐츠에는 미장원 텍스트화 시킨 게 있죠. 요약본 있죠. 보시면 되고, 미주미 강의 영상에 주배당 포트폴리오 강의가 있습니다. 지금도 판매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자격증 교육 영상에 드디어 자격증 강의를 여기다가 심겠습니다. 왜냐면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제 실제 자격증이 안 돼요. 제가 지난주까지 안 되면 자체로 진행한다고 그랬죠. 실제 자격증이 왜 안 되는 거냐면 제가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원래 자격증 저 이름이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예요. 원래 이름은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근데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할 때 이 주식 투자 때문에 은행들이 이용 안 했습니다. S은행 있죠. S은행이 현재 지금 저희 강의를 가져가려 했는데, 이거 뭐냐, 우리 주식이 아닌데 해서 지금 어떤 요청이 들어온 거냐면, 이름 바꿔달라 해서 글로벌 투자 분석사로 바꾸고 있었어요. 과정을. 예, 지금 현재 이름을. 그래서 이걸 저희가 작년 12월에 신청했는데 보통 3개월이면 규정상 바꿔주거든요. 금융위원회가. 근데 금융위원회 아직까지도 지금 벌써 7월이죠. 8개월째 안 바꾸고 있습니다. 그냥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전화하면 하겠다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데, 그러면요 이 시험 못 치릅니다. 왜냐면 자, 글로벌 자격증이 두 가지 이름이 바뀌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름 바뀌고 있는데 만약에 시험을 치를 때 유지하면 괜찮아요. 근데 같이 바뀌는 거죠, 이걸로. 그러면 이 시험 자체가 무효화되거든요.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항상 시험을 약간 못 치를 수 있는 상황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무려 8개월 지속되면서 시험도 못 보고 시험을 치를 수 있는 학교도 예약한 거 다 계속 뻥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 다 몰수하고, 이걸 다 제가 자체적으로 일단 몰수하고 취소하고 그냥 자격증으로 그냥 갑니다. 그래서 다시 글로벌, 저희 자격증 이름은요,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로 그냥 가는 걸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없던 걸 치고요. 해서 요 시험으로 자체적으로 시험을 치를 거기 때문에 이 강의를 여기다 올려놓고 다시 한번 수강생을 모집해서 시험도 저희 자체적으로 치르겠습니다. 왜냐면 물론 저희가 정부의 그 개입이 되는 시험입니다만 학교에서 뭐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시험 바뀌는 시험은 또 시험 못 치르거든요. 그럼 도대체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다 취소하고 시험 역시 그냥 내부적으로 그냥 장소 정해서 시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올려놓으면 나중에 공지할 거니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필요하신 분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주배당 포트폴리오 ETF 현재 21,000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꼭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된 내용 말씀드렸고요. 잠깐 여러 가지 죄송스러운 마음이 다시 한번 듭니다. 이게 뻥난 게 몇 번째인데 모르는데 지금도 뻑이 나죠. 그래서 다음에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다시 한번 주의할 거니까요. 오늘 하루만 더 양해 부탁드리고 제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보시면은 뭐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뭐 강하게 오르다가 끝에 마이너스 1% 나오면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죠? 일단 그렇고 지수는 뭐 약간 나스닥만 소폭 강하게 반등하고 S&P 500은 뭐 그냥 그렇고 그죠? 그 다음에 다우는 지금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혼자 하려니까 되게 재미없네요. 그죠? 일단 채팅창 보면서 그냥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 이제 첫 차를 출고를 하면서 기대감에 주가가 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인데 그에 반해서 이제 포드 F150은 지금 뭐 거의 $10,000 가까이를 가격이나 한다고 했지만 주가는 폭락하는 수준, 4% 이상 좀 빠지는 모습이죠. GM도 3% 이상 좀 빠지고 그런 흐름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뭐 테슬라하고 몇 개 빅테크 빼고는 그 다음에 액티비전 블리자드
이거 소니 쪽에 아시겠지만 소니 쪽에 이제 그 콜 오브 듀티인가 그거 한 10년 그 하는 것 때문에 그래도 올라오는 것 같고요. 목소리라도 같이 하라고 하시네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떡하죠? 혼자 하려니까 뭐 약간 재미없긴 한데, 일단 그렇고, 제 거를 가지고 일단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뭐. 일단 제 내용 갖고 이야기를 좀 하다가, 안 되면, 뭐, 그만 끝내는 걸로 하고, 제 내용을 좀 이야기해보자면, 일단 시장 자체가 요게 뭐냐면, 여기 아시는 AD 라인이죠. 오른 종목과 이제 빠진 종목 간의 이 차이가 10일 동안의 이 차이, 소위 말하는 여기에 나오는 BAM 시그널이라는 이 시그널 자체가 그러니까 2가 넘어가게 되면 보통은 강세로 봐요. 그래서 지금 2023년 1월 12일 날 2.16이 나오면서 한 달 동안,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시장이 좋았어요. 과거에도 웬만해서는 시장 흐름이 괜찮았고요. 한 번씩 각별로 한 번씩, 그 다음에 6개월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올 한 해까지는 어떻게 될 건가, 평균 뭐 한 20이고 중간값이 뭐 18이니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런 상황이고, 그럴 확률이 이제 꼭 좀 많은 거. 그 다음에 중간 선거해가 있던 해에 지수가 많이 빠졌다 올라오면은 많이 올라오죠. 그죠? 이런 게 100% 이렇다는 이야기도 있고, H천님이 그 한국의 그 모델화의 후륜구동, 소위 말하는 그 보조금 때문에 깡통 그 모델화이죠. 그죠? 한국 정부랑 이렇게 뭐라 그러죠? 무슨 보조금 싸움이라 그래야 되나? 보조금이 5,700만 원으로 딱 해놨더니 5,699만 원인가? 거기에 맞춰놓고 일단 뭐 서로 이제 싸움하는 그런 모습이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좀 더 이야기하자면 이 BAM이라는 게 아까 말했던 그건데, 이 트리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봤던 시장 수익률 예측력이 높았지만 여기서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 이 수익률 곡선이 역전된 상태가 상당히 크게 역전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역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지표가 잘 작동이 안 했다. 그러니까 6개월까지는 괜찮았지만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이번에는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향후 이제 18개월 동안에 그 뒷부분, 뒤에는 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왜 그러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주가가 올랐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이 BAM 지표가 뭐 아까 말한 상승 주식수를 하락 주식수로 나눈 값이 이제 2가 넘어가는 걸 말하는 건데, 수익률이 이렇게 좋았지만 왜냐? 보시다시피 시장의 확장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일 가중과 비교했을 때 소수 종목이 랠리를 보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AI에 노출이 없는 종목이 거의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이런 모양도 지금 이 시그널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모습에 조금 반대편에 서 있는 모습이고, 여기 지금 아까 봤던 이 차이 갭이 벌어진 것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말했던 이제 금리 역전이 이렇게 심하게 되어 있을 때는
대부분 이제 경기 침체 신호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967년 이때 한 번만 발생했고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다만 뭐 이런 신호만으로는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또 좋게 볼 수 있는 건 뭐 다들 아시는 달러의 약세. 지금 상당히 그 추세를 깨고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스탠다드 은행에서는 단연간 하락 추세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 구매력 지수에서 즉 빅뱅 지수를 예를 들었는데 소위 뭐 스위스 프랑이나 스웨덴, 노르웨이 크로나, 뭐 캐나다 달러를 제외한 모든 주요 통화 대비 약간 구매력에서 과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빠질 수 있다. 다만 모건 스탠리는 그 현재 그 달러 숏 포지션이 너무 이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그 급격하게 여기서부터 다이렉트로 빠지는 거는 좀 생각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여기 보시는 야데니는 결국 그 올해 그 S&P 500에 대한 그 목표치를 좀 더 올렸습니다. 지금 18개월 동안, 그러니까 향후 18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죠. 내년 말까지 약 4,800에서 지금 5,400 사이. 그러니까 상당히 좀 올려서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대부분 IT가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많이 빠지면 많이 오른다. 그걸 그 미국 시장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림은 뭐냐면 지금 뭐 트레이드 데스크나 특히 트레이드 데스크가 해당되겠죠. 로쿠하고 리테일 미디어 광고, 그러니까 리테일 미디어 쪽에 이 광고 지출이 계속적으로 2027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드 데스크나 로쿠 이런 쪽으로는 좀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지켜보면 좋겠다. 요 차트만 봐서는 두 개 종목이 좀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자, 요게 이제 좀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이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SiC를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거잖아요. 이 실리콘 카바이드가 원래 그 순수 실리콘 반도체보다 소위 말하는 전기화를 하는 전력 반도체로서의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그래프상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비중이 지금 보시면은 계속 그 늘어나고 있죠. 이 주황색 부분이 진한 뭐 주홍색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 반도체 중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데, 실리콘 카바이드가 이제 전기화를 주도하는 핵심 소재잖아요. 이걸로 만드는 게 다들 그 전기차 기준으로 그 배터리에다가 전기를 충전할 때는 직류 형태로 저장이 되고 충전이 되고, 이게 구동 모터로 갈 때, 그럴 때 이제 그 엔진에 동력 공급하는, 그러니까 이때 전기가 다시 교류로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시다시피 그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가 순수 실리콘보다 훨씬 낫다. 요게 지금 전기차가 앞으로 향후 더 많이 이제 보급되고 좀 더 고급화되고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대부분 이 전력 반도체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 최근에 이제 전기차의 추세가 더 높은 전압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요 그림은 좀 이따 설명하고, 이 그림이 지금 맨 위에 게 이제 테슬라잖아요. 이 테슬라가 지금 보시다시피 400볼트를 쓰고 있어요. 400볼트를 쓰고 있는데 지금 800볼트로 가는 게 2024년부터 이제 가려고 하는 것 같고,
기타 이제 뭐 그냥 일반 그 개솔린 차는 800까지도 이제 빨리 폭스바겐은 쓰기도 했고, 다임러도 지금 2025년 그다음에 전기차 여기 그 들어가는 부분, 폭스바겐도 이제 전기차는 지금 뒤에 들어가는 거고, BYD는 뭐 이런 순서대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제일 빨리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는 800볼트를 좀 고전압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현대는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전기차 부분은 그런데 이제 800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전압이 높게 되면은 전력 효율이 증가돼 가지고 전기적 손실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서 운전 비용이 절감되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또 차량 주행 거리가 늘어나요. 이게 지금 이 전력만 높게 써도 주행 거리가 약 20% 가까이 그러니까 테스트하면 늘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디까지 늘릴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정확한 결과 값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했던 이제 비용이 드는 데에는 이 배선 자체도 더 가늘어지고요. 구성 요소도 좀 단순화돼서 이 중량 자체도 이제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을 낮추고 아까 앞서 말했던 주행 거리도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 또 전압이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충전도 빨라져요.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전기차의 방향성은 800볼트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 전력 반도체, 이 실리콘 카바이드를 하는 쪽은 다들 한번 이제 그 차트를 한번 눌러보세요. STM은 스위스에 있는 지금 상장은 되어 있는데 아마 외국계 회사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을 거예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라고 해서 스위스죠, 그죠? 주가가 지금 얘도 상당히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전고점 부근에 지금 있는 상황인데, 얘가 그런데 보시면 PER이 11배고요. 포워드 PER도 12배예요. 주가는 올랐지만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향후 성장성을 생각하면 상당히 아직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외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좀 평가를 좀 못 받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다다 하시는 온세미컨덕터나 울프스피드나, 오늘 키움 방송 보셨으면 에흐르라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XR도 좀 올랐죠. 그죠? 다들 이쪽이 많이 올랐어요. 온세미도 많이 올랐고. 근데 일단 해외에 있는 기업이지만 일단 밸류에이션상 제일 매력 있는 건 이 기업이고, 앞서 STM이 여기 테슬라, 현대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름 얘가 좀 메리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퍼져 있는 데는 울프스피드죠. 이 울프스피드가 지금 폭스바겐, 벤츠 이렇게 쭉 많이 들어가 있고, 온세미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울프스피드는 장래의 어떤 성장성 이런 쪽으로 좀 봐야 되는데, 재무 상태가 아직까지는 양호하지 않기 때문에 보시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별로죠, 그죠? 매출도 이제 다시 좀 살아나긴 하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그래프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향후에 어떤 뭐랄까요, 좀 한번 큰 폭의 뭔가를 과감하게 노려보겠다,
이러면은 여기이긴 하지만 아직 밸류에이션상 메리트가 아직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전력 반도체와 관련해서 나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아까 이거 얘기했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좀 나중이라도 주가가 전체적으로 뭐 조정받으면 이 중에 좀 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제가 본 것 중에 기사가 이거죠. 그 미국인들이 지금 유럽하고 특히 프랑스 쪽으로 지금 보복성 그 소비 여행을 엄청나게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좀 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행 관련 쪽도 지금 항공도 그 편수를 늘리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좀 나름 관심권에 두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그 지금 여기 보면 그 여행 예약이 5월 23년에 작년 5월 대비해서 약 40%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7월 항공 7, 8월에 항공고 관련해서 그러니까 유럽에 도착하는 게 14.4% 지금 늘어났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여행 관련주 쪽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외여행, 그러니까 그 원래 그 미국인들이 그 해외여행보다 그 미국 내 여행을 더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나름 이제 해외여행에 좀 많이 좀 간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쪽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 기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셀시어스인데, 셀시어스가 제가 이거 차트를 보다 보니까 얘가 여기 보시면 주가가 좋잖아요. 주가가 좋은데 여기 보시면 숏플로우, 그러니까 공매도 요게 숏플로우가 26.22%예요. 상당히 높아요. 지금 요 사이에 이 구간 사이에서 이 구간 사이에서 지금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주가가, 그러니까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주가가 많이 비싸다고 생각해서 왔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가 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이 가격에 들어왔는데, 제가 보고자 하는 거는 여기서 만약 위로 튀면 숏스퀴즈도 상당히 많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 기업이 뭐 그렇다고 공매도를 많이 맞아서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워낙 뭐 성장성도 높고, 일단 지금 보시면 이 성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왜 했을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여드리는 거고, 다음은 테슬라에 대해서는 뭐 앞서 이제 지금 좋은 이야기도 했죠. 지금 뭐 아시겠지만 주가는 지금 상당히 좋은 편이고, 지금 보시면은 홀로 지금 강하잖아요. 엔비디아 다시 빠졌네요. AMD도 빠지고 전반적으로 좀 빠지고 은행주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넷플릭스는 뭐 이게 지금 오늘 올라오는 이유가 그거죠. 지금 작가 파업에다가 배우 파업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넷플릭스는 전 세계 글로벌리 이제 제작에 들어가다 보니까 가장 영향력, 그 파업에 대한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반사 이익 뭐 이거에 대한 부분이 좀 있는데, 앞서 뭐 그 어디 한 곳에서는 보니까 지금이 조금 비쌀 수도 있겠다. 그래서 실적 나오고 나서 보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고. 온세미는 앞서 제가 그 말했던 그 실리콘 카바이드부터 해서 복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온세미가 지금 주가가 세요. 100이 넘어갔거든요.
100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엔비디아는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받쳐주면 돼요. 그죠? 여기 이 고점에서 받쳐주면 되는 거고요. 주봉으로 봐도 여기를 빠지지만 않으면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이니까 워낙 올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서 그냥 조정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아까 테슬라 이야기, 어디 있지? 잠시만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광고 매출이 50% 줄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 네거티브 마이너스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너무 많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너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89%, 그러니까 여기서는 블룸버그에서는 광고 비용이 89% 줄어서 760만이죠. 네. 그래서 너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때 여기 보시면 이자 비용이 있어요. 그거 비상장으로 돌리면서 15억 달러를 매년 이자 비용으로 내야 되는데 여기에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머스크가 지금 이걸 갚으려면 테슬라 주식을 팔아야 할 수도 있다. 그게 기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트위터 때문에 자기 테슬라 지분을 팔아서 갚아야 될 수도 있다. 이걸 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좀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트위터가 지금 워낙 지금 말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 반도체 관련해서 최근에 중국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 칩 리더들이 특히 여기 보이시는 인텔, 퀄컴, 엔비디아 이 세 명의 CEO가 워싱턴에 이제 로비하러 갔다. 근데 일단 이게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풀리면은 아마 주가에 좀 반영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마지막은 그냥 가져온 건데, 이게 뭐냐면 미국의 주식 평균 보유 기간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과거에는 75년에는 평균 5년. 근데 지금 10개월입니다. 10개월. 근데 이거 10개월 들고 있는 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종목은 오래 들고 있긴 했지만 개별 종목은 10개월도 들고 있기 좀 쉽지 않죠. 그죠? 이만큼 오래 들고 있지 않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 개인 단기 매매해서 수익을 잘 내는 사람들은 그건 이제 정말 특화된 사람들이고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렇게 낮아지는 거는 개인에게도 소위 말하는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이 많이 없어지면서 또 이런 현상도 발생했을 수도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 이거 하나 있구나. 지난주 금요일 날 ASML을 물어보신 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좋다고만 이야기했는데 노광 장비, EUV 장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걸 영상으로 보고
뭐 보여드리면 좋은데 일단 이걸 저번에도 잘 안 돼서. 그래서 이런 장비, 이만한 큰 장비죠, 그죠? 이게 지금 3, 4천억씩 하는 장비. 소위 말하는 이게 지금 이 EUV를 만드는 데만 개발 기간이 17년 걸렸고, 개발 비용이 60억 유로가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장비인데, 소위 말하는 그 머리카락 굵기 면적에다가 2만 개의 트랜지스터를 인쇄할 수 있는 이 장비입니다. 소위 말한 그 EUV 리소그래피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여기 보이는 이 부분, 이게 뭐냐면 매 초마다 5만 개의 그 미세한 그 주석 방울,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온이 가열되면은 물처럼 액체처럼 방울이 생겨가지고 이게 방출되면 거기에 강력한 레이저가 그 주석 방울에 2번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러면은 이때 플라즈마가 생성이 되는데 태양 표면보다 약 40배 뜨거운 그 온도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플라즈마가 파장을 발생하죠. 10나노미터의 극자외선 EUV 빛 라이트를 방출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빛은 거울이 있는데 이게 칼사이스, 독일의 그 칼사이스 거울에 의해서 반사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반사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웨이퍼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그러면 웨이퍼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EUV 빛이 이제 여기다 분사가 되고, 그러면은 그 실리콘 원자하고 상호작용을 거쳐서 원자가 반응을 해가지고 그 웨이퍼에 패턴을 형성합니다. 그 패턴은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아시겠지만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그런 장비.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고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장 상황 보면 뭐 지금 어떤가요? 지금 팔란티어랑 테슬라만 애플, 뭐 디어 오른다고 하시는데, 일단 지수는 다 플러스고 나스닥도 상당히 강하네요. 0.4니까 어제 금요일날 좀 뭐 빠졌던 부분이 좀 올라오는 것 같고, 애플 플러스, AMD가 좀 약한 부분이 좀 있고, 나머지는 뭐 평범하네요, 그죠? 채팅창을 보면은 어, 4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뭐 중국 실적 저조가 미국 금리 인하하고는 상관없나요? 중국 실적 저조하다고 금리 인하를 다이렉트 직접적인 원인은 없겠죠. 다만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 장 초반에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장 시작하기 전에는 안 좋았죠, 그죠? 지금 아시다시피 그 중국 2분기가 거의 뭐 완전히 그냥 망쳐버렸는데, 그 부동산 요 부분이 좀 많이 망쳤어요. 지금 오늘 그 부동산 개발 문제하고 이 개발자들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신용 위기에다가 이제 뭐 아시겠지만 부동산 개발이라는 게 대출이 엄청 많죠. 그리고 한국 기사에 그 미래에서 그 홍콩에 그 메자닌을 2,800억 그 태웠는데 거의 전액 손실될 것 같다고 나왔더라고요. 지금 홍콩의 그 부동산 재벌이 텐진인가 이렇게 그 부동산 들어갔다가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바람에 그 사람이 뭐 자산만 6조라 그러는데 그게 완전 쪼그라들면서 파산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선순위가 아닌 후순위잖아요. 그 선순위가 다 가져가 버려가지고 거기 들어갔던 그 국내 기관들도 많이 들어갔던데 2,800억 거의 아마 다 떼일 거의 90% 이상 떼인다고 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해결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빨리 해결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만약 이제 나비 효과라 그러죠. 연쇄적으로 이런 중국이 계속 어려워지면 결국에는 뭐 미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돼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미국마저도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소위 말하는 이제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죠. 뭐 침체 구간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뭐 단기적으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뭐 질문 주시고요. 내일 점심 간짜장, 짬뽕. 비 오면 짬뽕이 더 안 땡기나요? 내일도 비 온다고 했는데. 네, 어쨌든 그렇고. 일단 뭐, 전체 시장은 뭐, 크게 적은 없을 것 같은데.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지금 계속해서 중국 부동산 폭락하는 부분 이야기하고, 장비디아, 지금 장우석 부사장은 오늘 저 말고, 그러니까 제 컴퓨터가 아닌 원래 쓰는 컴퓨터에, 지금 유튜브 스트리밍 하는 프로그램하고 뭐가 안 맞아가지고, 스트리밍 프로그램이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30분까지 해보다가 안 돼서, 제가 저 혼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줌에 같이 들어왔었는데 목소리만 내보낼 수 있어가지고 같이 있을 걸 그랬나요? 네. 아마 보고 있지 않을까 싶고 김민서님이 메타 지금 사도 될까요? 장기적으로 가격 면에서는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메타의 가장 좋은 부분은 소위 말하는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인데 잠시만요. 그게 어딘가에 있나? 잠시만요. 기사 아까 본 기사가 있었는데. 일단 뭐 그건 나중에 찾고. 지금 메타와 관련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 어디에 이제 많이 이제 쓰이려고 하냐면 바이올로지 생물학 쪽,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 분석에 좀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해외 일반 기사는 아니고 분석하는 뭐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유전자는 네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유전자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컴퓨터는 0과 1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가지로 구분된 거를 그러니까 두 가지로 잘 되는 컴퓨터는 두 가지만 0과 1만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유전자의 네 가지를 가지고 AI가 분석하는 데는 훨씬 적합하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딥마인드 수준의 뭐 아시겠지만 단백질 폴딩하는 그거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도 딥마인드 쪽이었는데 이게 LLM이 소위 말하는 유전자 네 개의 그걸 가지고 더 분석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LLM이 지금 메타께 잘 되고 있다. 그래서 뭐
좀 메타에 대한 그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한 상당한 좀 우위성 뭐 이런 거를 좀 강조하기도 했고, 또 하나는 뭐 거의 이제 중국 이쪽을 제외한 모든 SNS는 메타가 장악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좀 좋게도 보고, 뭐 밸류에이션 문제는 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엔 없네요. 예. 오늘 통신사 주식 왜 이렇게 많이 빠지나. 그러게요. 통신사는 왜 많이 빠질까요? 참 깝깝한데. 여기 왜 이게 나오죠? 지금 통신사 주식, 특히 이제 T모바일이 많이 빠지네요. 잘 안 보고 있어가지고. 디즈니도 많이 빠지고. AMD는 왜 빠지나요? 이게 AMD가 지금 그 소위 말하는 기대감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소위 말하는 아직까지는 AMD가 힘을 발휘하기에는 좀 거리가 멀죠. 특히 지금 이런 모양 자체는 바로 이렇게 지수가 올라오기에는 상당히 안 좋은 모양이죠. 지금 이 거래량 보시면 좋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단기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는 가운데 올라오는 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죠. 모멘텀이 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그 양산이 들어가는 그런 게 나와야 되고, 실적으로 좀 말해주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올 4분기에 그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 이제 그 AI와 관련된 그 칩 빼고는 상당히 좋지 않죠. TSMC도 6월 그 전체 출하량이 20%나 줄었는데 대부분이 뭐 중국발 그 스마트폰 쪽, 또 특히 이제 스마트폰 쪽이 많이 줄었고, AI를 제외한 서버도 줄었어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주도주가 안 올라오면 얘 혼자 올라오기가 힘이 없어요. 그건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노아님이 글로써 이렇게 좀 써주셨네요. 뭐 이렇게 써주셨으니까 보면 될 것 같고. 네, 또 뭐 있나요? 지금 팔란티어는 뭐 계속 잘 오르죠. 오늘 목표가를 올렸던데 그 목표가 올린 거 보니까 좀 어이가 없긴 했고. 지금 봐야 되는 게 뭘까요? 에어비앤비는 계속 좀 잘 올라가죠, 그죠? 좀 전에 봤던, 일단, 보복성 해외 여행 소비, 미국인들의. 일단,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한 7월, 8월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아까 델타, 아이고야, DL 참. 델타 에어라인도 오늘은 뭐 올라오긴 하는데 이게 너무,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면서 좀 뉴스에 그 소위 말하는 실적 이후에 좀 빠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추세는 뭐 올라오는 추세예요. 아직 살아있죠. 워낙 지금 보시면 크게 이렇게 단기간에 올랐다 보니까 좀 약간 조정 구간에 있죠.
뭐 그런 정도지 뭐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것도 아니고 여름 성수기 기간 동안까지는 아마 항공주도 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창과 곱창 구별 못한다. 막창과 곱창 구별 되던데 안 되나? 뭐가 궁금하다는 거죠? 최애 주식 궁금해요? 제 최애 주식 말하나? 제가 이게 지금 뭐요? 제 최애 주식 말하는 건가요? 모르겠네. 일단 그렇고 그 여행 관련주는 뭐 부킹 뭐 아까 좀 전에 봤던 익스피디아 뭐 부킹이 제일 크지 않나 싶고 누가 소주 볶음밥은 뭐예요? 소주의 볶음밥인가? 일단 그렇고 쇼피파이 좋지 않나요? 쇼피파이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이던데. 쇼피파이 지금 주봉 봐도 이제 완전히 이게 소위 말하는 가장 그 스테이지 제가 말하는 스테이지 2 이상 가장 이렇게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죠. 흐름이 괜찮아요 지금. 계속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라 나쁘지 않습니다. 팔란티어 업사이드 제 기준으로는 제 기준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뭐 단기 매매한다 그러면 20 찍고 내려오지 않을까 싶고 솔직히 그게 아니라면 그냥 제가 봐서는 끝까지 그냥 한번 끝까지 한번 가봐야죠 뭐. 그렇게 많이 저도 이제 아주 많이는 안 들고 있기 때문에 팔란티어를 그래서 그냥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뭐 이런 생각이거든요. 쇼피파이 익절했다고 하시네요. 네. 익절해서 먹었으면 됐죠 뭐. 먹었으면 이제 좀 더 지켜보시죠. 뭐 다른 거에서 또 먹으면 되니까. 매운맛에 테슬라 들어왔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일단 신호에 걸렸고 신호 걸린 것 중에 아까 말했던 사이버 트럭도 있었고 최근에 그 FSD 관련해서 나름 개선된 게 좀 많아 보이고 뭔가 그 일론 머스크의 멘트에 이게 지금 베타를 뗄 건가? 뭐 이런 느낌의 글도 좀 올라오는 것 같아서 잘하면 또 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개인 사견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신호는 나왔는데 종목을 제가 선정을 할 때 이제 제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서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들 그 질문 써주실 때 제가 뭐 잘 모르는 거는 아마 한글로 쓰면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있어요. 글로벌 캐리어 글로벌은 그 캐리어인가? 시놉시스 뭐 워낙 괜찮은데 이것도 이게 지금 그냥 들고 가야 되는
흐름이죠. 상승 추세에 그냥 계속 가야 되는 모양이에요. 이런 트렌드 타고 올라가는 거는 잘 없죠. 이 정도 기울기에 그냥 놔둬도 그냥 알아서 잘 올라가는 그런 종목인 것 같고. 레드넷은 뭐죠? 난 레드넷은 모르는데. 레드넷이 뭐지? 티커로 써주시고요. 니콜라는 진짜 니콜라 조언. 와, 솔직히 그냥 이거는 관심, 이게 지금 2달러, 1달러짜리 주식은 분석하기도 좀 애매한 주식인데, 일단 뭐 한번 맞고 내려왔잖아요. 그죠? 한번 맞고 내려왔는데, 이걸 사시겠다는 건지 팔겠다는 건지 그 입장부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네, 이쪽은 결국 한번 망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깨진 거는 정말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이걸 가지고 뭐 미래의 전망 이런 걸로는 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니콜라는. 그래서 뭐 어떤 그 장기적인 그 비즈니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망가졌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테크니컬하게는 정말 뭐 트레이딩하기 어려운 종목이긴 하죠, 이런 쪽은. 사서 수익 중이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만약 이 앞서 여기 여기 지금 파란 이 보라색 부분에 나오는 이 고점 돌파하는지 테스트, 그러니까 못 먹어도 고 할 거면 이거 돌파하면은 고, 여기서 한번 재차 들어갔을 때 실패하면 셀이죠 뭐. 그렇게 좀 보고. RDNT 또 처음 보네요. 레드넷. 헬스케어 쪽이네요. 저도 거의 보지를 않은 종목인데, 그래도 이 종목도 지금 뭐,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차트상으로는 그냥 꾸준히 가져가도 무난한 종목인 것 같아요. 이런 흐름이죠. 지금 완전한 그냥 U자형이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고점 부근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일단 뭐 올라올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거래량 이렇게 모양이 만약 그리기가 되나? 그리기가 안 되나? 자, 아이고, 이걸로 그릴 수 있나? 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서 이제 소위 꺾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컵앤 핸들이 나오게 되면 괜찮은 모양이죠. 장기적으로 꺾였다가 이렇게 여기서 이제 뭐 올라가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이너스 4%라고 하면은 뭐 그냥 더 가지고 가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사서 밀렸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이렇게 돌리는 모양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고요. 뭐 다른 거 없으면은, 질문 없으면 뭐 선매수 후기도. 니효님이 플러그
플러그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바닥에서. 근데 이 종목은 아직 뭐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돌려 세우지는 못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오르긴 하는데 오늘도 상당히 강하죠. 그러니까 이 올라다가 빠져서 이제 올라오는 건데 이렇게 보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는 상황이죠. 거래량도 올라오면서 좀 늘어나고 일봉상은 그런데 이게 지금 워낙 뭐 많이 빠져서 이제 반등 나올 때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긴 한데 그러니까 주봉상은 약간 아직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기보다 얘가 이제 완전히 돌아세우면서 이 고점을 완전히 이제 돌파하는 모양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요 선과의 거리상. 그래서 일단 뭐 아직까지도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추세는 뭐 여기까지 잡을 필요도 없고 이 추세 여기 이 상단 여기에 있으니까 이 추세가 돌파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받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소 관련해서 향후에 뭐 한번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이 흐름, 소위 말하는 꿈과 희망으로 주가가 움직였다가 이 구간이 이제 소위 말하는 절망 구간에 들어갔죠. 절망 구간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좀 가격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뭐 실제 이제 회사 비즈니스가 살아 있는지 그러면서 그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돈은 버는 그런 게 나오는 그런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 기간이 좀 뭐 짧은 기간은 아니죠. 이런 흐름이면 거의 뭐 큰 사이클상 이 4단계로 나뉘면 한 10년 걸리거든요. 10년 나오기 때문에 지켜봐야죠. 근데 여기서 어디 반등이 나오다가 아니면은 좀 그렇고요. 자, 퓨어셀 절망이라고 하시고 IMAX 바닥권이라고 TGT 들어가야 되는데 나도 이제 타겟 같은 경우는 이게 참 깝깝한 좀 모양이죠. 결국 이 미국 사회,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 소비 패턴, 소비가 좋았지만 결국 요런 비즈니스 모델 이쪽은 좀 빠지고 월마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고객들이 이쪽으로 온 그런 거라고 보여지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소비 패턴의 변화가 타겟에는 좀 안 좋았다. 뭐 이렇게 봐야 되죠. 그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IMAX는 그렇고 또 뭐가 있나요? 델타는 여름 휴가 때까지 그냥 보세요. 지금 항공 수요 계속 늘어나니까 뭐 델타 같은 경우는 차트 분석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솔직히. 나스닥? 나스닥이 좀 그렇죠. 이게 차트가 안 되나?
느리네. 제가 너무 많이 떼어놔가지고 지금 컴퓨터가 잘 안 돌아가. 좀 지워야겠다. 잠시만요. 좀 지우죠. 혼자 막 돌아가네요. 좀 지울게요. 또 지우고. 그래도 안 뜨네. 이거 왜 이래, 이거. 아, 떴다. 나스닥이, 지금, 뭐 이런, 자, 아마 이평선하고의 거리가 좀 꽤 멀 거예요. 이평선하고 거리가 좀 꽤 멀어가지고, 얘는 저게 보이나? 핀피즈는 이 나스닥 차트 이런 게 안 돼가지고, 응? 무빙 해버리지가 안 나오네? 이게 50일하고도 아마 거리가 꽤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20 몇 %죠? 계산해봐야 되는데 25%인가? 꽤 이제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죠? 이격도가 꽤 세죠, 그죠? 이격도가 꽤 세서 이렇게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적이 크게 있진 않아요. 아마 좀 지수는 좀 대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세게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이것만 보면 뭐 너무 지금 센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뭐 비교할 건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길게 봐도 주봉상도 이제 이격도가 좀 있죠. 너무 좀 길어 보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간다는 뭐 보장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 다들 이제 졸리다 그러시고 그러니까 인투이트도 좋죠. 인투이트 좋은 종목이니까. 업스타트는 뭐 좋긴 한데 최근에 이제 뭐 움직임이 이 종목도 제가 말하는 완전히 꺾인 다음에 얘는 지금 돌아세웠죠, 그죠? 그러면서 올라가는 소위 말하는 매출이 살아있는 매출만 좀 그 성장성 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올라오긴 했지만 이런 흐름에 있어서 뭐 여기서 조금만 올라도 수익률이 높은 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 가격에서 올라온 거에 그 수익률이 꽤 높은 거거든요. 지금 요거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수익률로 따지면 여기가 지금 17, 18에서 지금 50까지 올랐으니까 꽤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 이런 수익률 게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제 뭐 빠져나올 생각은 좀 해야 돼요. 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NDAQ? 뭐야? 나 이게 그거 나스닥 그 거래소인가요? NDAQ 나스닥 거래소구나. 그죠?
이 거래소인데 주가 흐름이 그냥 별로네요, 솔직히. 안 봤는데. 이거는 여기까지, 소위 말하는 여기 E라인이잖아요, E라인. 요거를 예로 보면, 지금 여기까지 지금 밀려있는 상태니까요. 이 지지를 좀, 아이고야, 받아야 되는 거죠. 에이. 딱, 여기네요. 딱 이 자리잖아요. 지금 여기 올라올 때 조정받고 올라왔던 이 완전 저점, 요게 전 저점, 그 다음에 그 전 고점, 이 부분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흐름상,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지키는지 봐야겠죠. 왜냐면 저 혼자 떠드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네. 자, 코인베이스는 지금, 리플 생각하면은,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 모양 자체도 언제든지 수익 내고 나오겠다. 뭐 이런 생각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모드도 뭐, 이건 완전 매수 신호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는데, 이런 주봉상, 이런 봉이 나왔다. 이거 완전 땡큐죠, 땡큐,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거의 땡큐 아닌가요? 솔직히? 뭐 실적 볼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정을 잘 받으면 살 기회를 이제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은 대단한 거죠. 자, 이렇게 뭐 거의 다 질문을 주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죠. 삼성중공업 차트. 네, 최근에 삼성중공업이 아직도 있나? 일단 뭐 마무리하죠. 요즘 국내도 잘 안 봐서. 자, 더 이상 없으면 오늘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좀 당황스럽네. 네. 오늘 슈퍼챗 주신 3분이 주신 것 같은데, 네, 다들 감사합니다. 제가 제대로 답을 못했어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